예를 들어서 갑이 국공립대학교 교원이에요. 국공립대학 교원이다. 전남대학교 교수다. 자, 그러면은 국공립대학교 교수다, 교원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양반이 자, 학교로부터 학교장, 자, 총장이겠죠. 자, 뭐로 할까요? 뭐 해임 할까? 해임? 자, 해임을 받았다. 해임을 받았다. 뭐 제명 탈락당했다. 자, 이거 행정 처분이죠. 그래서 바로 취소송 제기할 수는 없고 반드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소청을 제기하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소청을 제기하고 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올 텐데 이 결정이 뭐 기각 결정일 수도 있고 인용 결정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일부 인용일 수도 있고 각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결정이 자 나눠볼게요. 이 결정이 기각 결정이다. 참고로 이 결정은 성격이 재결이죠.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에 실질이 있고 이 결정이 만약에 기각 결정이다 또는 각하 결정이다 또는 일부 인용 결정 즉 일부 취소 또는 변경 명령에 해당하는 뭐 일부 인용 결정이다. 해임의 일부 인용은 뭐 정직이라든가 강등 되겠네요. 자, 일부 인용 결정이다. 자, 이럴 때는 여전히 자, 이럴 때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때 소송을 제기할 텐데 이때 대상은 잠깐만요. 취소송을 제기할 텐데 이 경우 이제 취소송을 제기할 텐데 이때 대상은 원처분주의의 적용을 받으니까 원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정 고의하자를 주장할 때는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상을 내가 원처분에 해당하는 해임을 삼았다. 그러면은 피고가 누가 되죠? 피고가 당연히 원처분청의 뭐 총장 정도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대상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대상으로 삼았다. 재결 고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 결정을 대상으로 삼으면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되겠죠. 어느 경우든 간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때문에 다 이게 원처분주의에 적용받기 때문이죠.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에 적용받죠. 소청 안 거치고 바로 소재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소청심사 전치지. 그래서 이 소청은 행정심판으로서 필수적 전심 절차. 필수적 전심 절차가 되죠.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만 소청과 정확히 말하면 소청과 그에 따른 결정을 받아야지만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죠. 원처분주의란 말은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재결도 취소소송 대상 삼을 수 있는데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원처분이 대상이 되고 재결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재결이 대상되는 게 원처분주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여기서 만약에 인용결정을 했다. 인용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은 불복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누가? 학교 측이 불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교 측, 즉 피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느냐? 이 피청구인이 불복할 수 없죠.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총장이죠. 여기서는 피청구인이 불복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인용재결의 기속력이죠. 인용결정의 기속력. 이유는
인용 재결의 기속력. 인용 결정의 기속력. 그래서 여기에 불복해서 뭐 항고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뭐 다시 소청도 제기할 수 없는 거 소송 한 번이니까 그래서 피청구에 불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국공립대학교 교수일 때 문제죠. 꼭 국공립대학 교수를 한정할 건 아니죠. 일반 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이런 법리가 적용이 돼요. 자, 잘 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로 한번 가봅시다. 이름을 신분을 바꿔서 자,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 다시 쓰세요. 여러분 다시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은 자 여기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 사람을 바꿀게요. 을로 바꿔서 사립대학교 교수로 바꿔볼게요. 뭐 서강대 교수다. 뭐 연세대 교수다. 그러면은 자 해임을 받았을 때 해임당했다. 이게 행정처분이 아니죠. 행정처분이 아니죠. 그냥 사법상 행위일 뿐이죠. 아니죠. 그래서 사법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마치 그냥 근로자가 해고당한 거 똑같으니까 이 사립학교 교수는 민사소송으로 일반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얘는 민사소송이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청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죠. 양쪽을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둘 다 해도 되고 지금 그래서 소청도 제기할 수 있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이죠.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쪽도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소청을 제기했다고 하면 이 소청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행정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이의신청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행정심판이 아니고 왜냐면 처분이 없잖아요. 원처분이 없으니까 이 소청은 이때 이 양반이 제기한 소청은 행정심판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마치 처분을 신청하는 형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소청은 뭐 특별히 행정심판이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고 자 소청을 제기해요. 그러면 소청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처음 나오는 처분이죠. 재결이 아니고 그냥 처분이죠. 행정처분일 뿐이죠. 그냥 재결이 아니죠. 이거는 원처분이 있어야지 재결이 있는 건데 원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90도를 돌려보세요. 필기를 한 그림 그리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90도 돌리면 맨 위에 누가 있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총장, 우측에 을. 그래서 이 결국은 총장과 을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를 소청심사위원회가 중간에 껴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 둘이 상대방이고. 이 그림을 왼쪽으로 90도 돌려보세요. 그럼 딱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결국 총장과 을을 상대로 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기각을 당할 수도 있고 각하를 당할 수도 있고 일부 인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댔을 때 여기는 원처분주의란 말을 쓰면 큰일 나죠. 원처분주의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왜?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건데 원처분주의란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이때 취소소송 대상도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그래서 이때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 기각결정이든 각하결정이든 일부 인용이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고 그리고 피고는 누구예요? 피고는 무조건
소청심사 위원회가 되죠. 무조건 소청심사위원회죠. 대상도 무조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것만 행정처분이니까. 피고는 위원회. 무조건 소청심사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만약 인용 결정일 때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이 불복할 수 있죠. 왜냐면 인용 재결이 아니니까. 그래서 피청구인이 여기에 불복해서 자, 피청구인 측이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죠. 불복하여 제소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결국은 인용 결정에 대한 인용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똑같이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되고, 그리고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가지고 같은 형태로 피청구인 측도 총장이라든가 기타 학교 법인 또는 이사장 피청구인 측이 불복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놨죠. 왜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돌려보세요. 90도. 그러면 똑같이 무기평등 똑같이 해줘야죠. 학교 측이나 을이나 다 행정처분이니까 바라볼 때는 똑같이 하나의 처분이니까 인용결정 기소력이 여기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